6.3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부산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에서 이틀 연속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마케팅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연기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비등하게 나왔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넉 달 만에 가담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KDI가 국내 국책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췄습니다. 기존 전망치에서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낮춘 건데 미국 관세 충격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 입장에서는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틀째 영남 지역에 머무르며 보수 표심 잡기에 공들이는 모습입니다. 첫 소식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유세 이틀째, 부산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장 먼저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참전용사 묘역 참배로 안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선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100배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파란색 풍선을 들고 유세무대 앞으로 몰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잇따르자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 풍선을 대거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을 거쳐 조선산업 중심지 거제를 방문한 이 후보는 K조선업으로 조선 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마트, 친환경 미래선박시장 선점, 맞춤형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남 일정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광양과 여수, 순천 등 전남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남권과 호남권을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로 지정해 경남에서 전라까지 위기를 극복한 총사령관의 의지를 다진다는 구상입니다. 동서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포부를 밝힌다는 계획인데 이 후보가 누차 강조해온 통합행보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해양수산부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 서면 집중 유세에서 부산이 경제가 어렵고 인구도 줄어 힘든데 자신이 대안을 만들어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2030년이면 활성화될 북극 항로의 지배권과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데 미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 놓는 등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흘째 영남권에 머물며 연일 박정희 마케팅으로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맞춤형 공약을 꺼내며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대구와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두루 돌았습니다. 첫 일정을 진주 전통시장에서 시작하며 민생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주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취직도 잘 되는 그런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전과 항공 우주 산업이 밀집한 경남 지역에선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과학기술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세 도중 여러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보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자신처럼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당도 발맞춰 우주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와 특임 대사를 신설하고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밀양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아리랑을 부르며 유세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운 지방을 위해 그린벨트 같은 각종 규제를 풀고 중앙부처를 밀양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사흘 동안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 후보는 앞으로 서울과 경기를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중앙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중앙선대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전 장관 등 상임 고문 14명 추가 인선 사실을 알린 지 5시간여 만에 정 전 장관의 상임 고문 위촉 취소를 공지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 직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가담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젊은 층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을 바다 근처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과의 일방적 단일화는 젊은 층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이어 부산으로 향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부산 유림회관 방문을 통해선 꾸준히 불거져온 인성론을 불식시키려 노력했고 너무나 따뜻하고 좋아 보여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범어사를 찾은 자리에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통합과 포용, 화합의 중요성을 경청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행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학업이나 취업 고민을 나눴는데 부산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을 북한 재개발 부지로 옮기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구장과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 연변에 있는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도 제가 새로운 공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내세워 추진하는 단일화를 두곤 젊은 층이 극도로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영남권의 젊은 시민들이 이미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며 득표력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부산의 미래와 한번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제도 도입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영남권 순회 일정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지역 유세와 대학교 방문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할 수 있다는 관측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게 목줄이 잡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 유림회관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일으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이 모든 호의를 베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이자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 여부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 불참한 걸 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부출석 사유서를 내고 에헴 하고 앉아있는. 민주당은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 소원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이자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서도 반발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 날 긴급하게 행안위에서 행안위원장이 중심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재명만은 법 앞에 평등해서 예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후보 사건은 적용 조항이 없어져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테러 위협에 방탄복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조끼를 입고 회의에 참석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조희대 특검법 등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대선 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법사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의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법관의 소명을 다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법원장을 감싸는 차원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법관이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의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후 조사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누구도 자유롭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현 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의혹인데 민주당은 지판사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지귀현 판사가 서너 명 술값으로 400~500만 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을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번도 지판사가 직접 돈을 낸 적은 없다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해당 룸살롱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석방에 분노한 인사가 지판사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이미 제보했다며 법원에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된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면 지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또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 양해해 주시기. 국민의힘은 법관의 의혹 제기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정도는 증거와 함께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감싸기 위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민주당은 필요하면 확보한 자료를 사법부에 제공하겠다며 반대로 사법부가 대응을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법원 외벽 파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넉 달 만에 일부 가담자들의 첫 선고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김모 씨와 20대 남성 소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법원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소 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법원, 경찰 구성원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와 소 씨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지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과 28일 등에도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제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열리는 회의인데 보호무역주의 유행 속에 원활한 무역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2차 담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5천만 원에 머물러 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한도 상향은 24년 만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5월 재정 동향을 통해 올해 1분기까지 나라 살림 현황을 공개합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7조 9천억 원 적자입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같은 기간 18조 원 넘게 개선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춘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보다 더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 통상 분쟁이 격화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대폭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더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2월 1.6%에서 석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으로는 KDI가 처음으로 0%대를 전망하면서 경기 침체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관세 충격과 구조적인 내수 침체에 정치 불안까지 겹치며 대내외 복합 위기가 빠른 속도로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월부터 미국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고 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내수에도 일부 부정적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통상 분쟁이 격화하는 경우 올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수출 여건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상품 수출은 지난해 6.3% 증가해서 올해는 마이너스 0.4%로 큰 폭으로 줄고 건설 투자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으로 1.7% 상승에 그치고 연간 취업자 수는 불확실성 중대로 9만 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해 통화 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제언했습니다. 재정정책은 큰 폭의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반기로 예고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차질 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6곳의 한 해 영업이익이 우리 돈 19조 원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타격이 더욱 현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는 영업이익이 올해 4월에서 5월에만 1,100억 엔, 우리 돈 1조 7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때문입니다. 非常に先を見通すというのはまだ現段階難しいと思います。一方で足元すでに発動されている部分はありますので、その部分は今期の見通しにまずは含めたということです。 도요타는 관세를 당장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진 않겠다고 밝혀 영업 압박은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혼다 역시 올해 4월에서 내년 3월까지인 2025년도 영업이익이 6,500억 엔, 우리 돈 6조 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도 2025년도 예상이익 감소분을 최대 4,500억 엔, 우리 돈 4조 3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가뜩이나 실적 부진으로 공장 7곳을 폐쇄하고 2만 명을 해고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We estimate that our total negative gross impact before any mitigation is 450 billion yen. However, we aim to mitigate this impact through various measures. 이 밖에 마쓰다가 올해 4월에만 최대 100억 엔, 미쓰비시도 2025년도 이익이 400억 엔 추락하는 등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2조 엔, 우리 돈 19조 원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동차 관세 25%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업 협력을 협상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일 추가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출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 경쟁력에 이어 오늘은 전국 현안을 중심으로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찬반이 비등하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두고 온 반대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세대와 정치 성향별로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를 둘러싼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재판을 미룬 게 적절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47%, 부적절하다는 48%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봤더니 보수는 74%가 재판 연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 진보는 82%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도층은 적절 50, 부적절 45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9명이 재판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74%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보탰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어떤 입장인지도 물어봤는데 동의하지 않는 편이란 견해가 51%로 동의한다 43%보다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선 해당 법안 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많았고 4050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45%, 사퇴할 필요가 없다 47%, 잘 모름 무응답이 8%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세대별로 극명하게 갈렸는데 20대와 60대 이상은 사퇴 반대가 찬성보다 앞섰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보수층은 71%가 사퇴 반대를, 진보는 79%가 사퇴 찬성을, 중도층에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1%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로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네, 유권자 76%는 그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다고 답했고 절반은 단일화 논란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사실상 후보 교체 시도로 발생한 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응답자 76%는 당 지도부의 탓을 돌렸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답은 10%, 김 후보는 5%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로 한정해보니 김 후보의 책임이라고 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선 한 전 총리보다 김 후보의 책임론이 더 컸습니다. 김 후보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4%포인트 더 높았는데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공언한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어봤습니다. 절반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로 전망했는데 영향이 없을 거라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은 모두 합해 32%로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도 37%나 민주당에 더 유리할 거로 내다봤는데 영향이 없을 거라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은 합쳐서 40%나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데엔 10명 가운데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절반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77%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전라남도를 찾아 텃밭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전남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를 방문합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어제 경상도에 이어 오늘은 전라도를 가로지르며 동남권과 호남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세종대왕 탄신일이자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대전환 공약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부산 경남 지역으로 훑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늘은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한 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함께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오후엔 비공개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지명자는 오늘 당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을 만나 위로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학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서희초 교사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주제로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후 저녁에는 모교인 서울과학고가 위치한 서울해화역 4번 출구 주변에서 제자 이준석이 왔다는 제목으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YTN은 공동구매 등으로 사람을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팀미션 사기 범죄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기 일당은 피해자가 마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속여 압박하는 수법으로 큰 돈을 가로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 연대감을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도 SNS에서는 앞서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부업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도 잇따릅니다. 이렇게 팀미션이라는 단어만 쳐도 피해자 오픈 채팅방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어디선가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만난 피해자들은 가볍게 부업 삼아 할 수 있다는 말에 참여했다가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진행한다는 점이 압박으로 작용해 피해를 키웠다고 호소합니다. 자신이 중간에 포기해 돈을 넣지 않으면 다른 팀원들도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는 부담감에 섣불리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산다고 하니까 엄청 노력을 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냐. 이 시간 안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쫙 몰아가는 게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하지만 수익금을 준다는 말은 애초에 거짓이었고 함께했던 팀원들도 결국 사기 조직과 한패였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 가짜 연대감을 이용한 진화된 범죄 수법이라는 분석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표를 같이 수행하고 달려감으로써 우리는 공동체다, 너와 나는 친구다, 동료다 이런 식으로 불안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혼자가 아니라며 안심하게 한 뒤 동시에 나로 인해 다른 참가자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만들어 자책하게 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동조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이 내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조직에 대한 충성. 전문가들은 사기 일당이 피해자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돈을 뜯어가는 만큼 이런 제안을 받으면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부터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경찰은 투자 사이트와 수익률, 담당자나 팀원들의 SNS 프로필도 모두 조작된 경우가 많다며 구직이나 투자 시에 전화나 SNS가 아니라 믿을 만한 곳에 올라오는 공식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사기로 의심되면 다른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원금에 대한 미련보다 한시라도 빨리 손을 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 A씨 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임신한 척 속이며 다른 남성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진위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전북 정읍시 태곡리 태곡마을 입구 도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80대 남성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 송정동에 있는 산업용 밸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9살 직원 등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창원 NC파크 관중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루버 설치 감리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공군부대 소속 중위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가혹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기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에 대해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을 맡았던 배우 박은수 씨가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외 코인 거래소에 상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이후 시세가 폭락하면서 투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코인 발행사를 특정 경제범죄상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달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주민, 기후변화 정책 등을 놓고 내내 대립했는데요. 새 교황 레오 14세는 미국 출신인 만큼 출신국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정립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0여 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신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Our country's not looking so great, especially with the current administration, but I think that he's a positive influence for America, and I think he's going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how other people in the world will see America. 새 교황 레오 14세의 성향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잇따라 인용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Dobbiamo cercare insieme come essere una chiesa missionaria, una chiesa che costruisce i ponti, il dialogo. Disarmiamo le parole e contribuiremo a disarmare la terra. 일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레오 14세가 모국인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전임자의 전철을 밟을지에 모입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종일관 껄끄러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Pope Francis was quite outspoken against particularly the views and the policies on immigration on the p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t was never hiding this position. 프란치스코 교황보단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신임 교황도 이민 정책에선 트럼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미국을 떠나 페루 빈민가를 중심으로 20년 넘게 사목한 레오 14세의 경력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친 트럼프 진영은 이미 레오 14세가 마르크스주의자라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거라며 때리기에 들어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북 한 유니스의 병원을 공습한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휴전 협상을 재개하고도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건데요. 구호물품 반입조차 차단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가자 주민들이 몇 주 안에 광범위한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가자 남북 한 유니스의 병원. 갑자기 귀를 막고 피하는 사람들.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이 화면을 덮고 이내 파편과 연기로 가득한 폭격당한 병원 광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 수장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 지하에 있는 지휘 통제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파인 신와르의 사망이 확인되면 휴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지만 휴전 협상 중에도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북부 자발리아에서도 8개월 된 아기와 엄마 등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마스의 미국인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 재개에 희망을 걸었던 주민들은 무자비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비통함을 토로했습니다. وهيات المفاجأة الكل قاعد بيستنى في المفاجأة شايفين ايش المفاجأة هيات المفاجأة
두 달째 구호물자 반입마저 차단된 가자 지구의 굶주림은 이미 위험 수위. 국제사회의 맹비난에도 이스라엘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famine in Gaza Strip. It is simply not true.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가자 지구의 굶주림이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주 안에 식량 봉쇄가 해제되지 않으면 광범위한 기근에 처할 것이라는 이스라엘군 내부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봉쇄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편을 드는 거냐며 맞섰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13일 저녁 강풍을 동반한 뇌우와 함께 달걀 크기만한 우박이 쏟아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우박으로 차량 유리가 부서졌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주민은 수십 년간 이렇게 큰 우박을 본 적이 없다며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외 주차된 차량들은 우박에 맞아 차체가 패이고 차 유리가 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레오 14세 신임 교황이 현지 시각 어제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동방 가톨릭교회 신자들에게 평화를 위한 기도를 촉구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황청은 언제나 적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됐다며 전 세계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고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와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가운데 옛 광주 적십자병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상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광주 시민의 긴 헌혈 행렬이 이어진 곳인데요. 적십자병원이 체험학습장으로 개방되고 학교에서는 계기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다친 시민들이 치료받던 옛 광주 적십자병원입니다. 낡은 복도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고 진료실과 응급실도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옛 광주 적십자병원은 지난 2014년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이후 11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으로 45년 전 시민들이 자발적인 헌혈에 나서 수많은 부상자의 목숨을 구한 곳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보면 누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인도주의 그 정신을 실천한 곳,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인 전남대학교에선 학생들과 교수들의 단체 헌혈도 이뤄졌습니다. 5.18 정신이 이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거를 잇는 정신인 만큼 헌혈을 참여함으로써도 그 인식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학교 곳곳에선 5.18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는 계기교육도 진행됐습니다. 5.18 계기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만 9살의 나이에 5.18을 겪은 외국인 소녀의 회고록을 읽으며 당시의 참상과 나눔 정신을 배워봅니다. 군인들 때문에 아무 잘 못하는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다쳤잖아요. 너무 화나고 분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알리고 5월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이 새로운 세대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사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양도 많진 않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제주도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입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오전까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서 시야를 흐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에서는 종일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3도, 대구가 18.2도로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 24도, 대구도 24도로 어제 낮보다 3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